특기가 네. 있으시잖아요. 그게 뭐냐면 예전에 이제 박근혜 네. 대통령 때 박근혜 가지고 물고 늘어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문 대통령하고 할 때는 네. 문 대통령 문중 씨 예. 본인 저기 해경군 가지고 이제 막 공격받을 때 해경군 가지고 공격받고 그 다음에 수사받으니까 네. 문준영부터 수사하라고 네. 그때 막 그랬잖아요. 네. 문준영부터 수사하라고. 네. 그래가지고 그때 당 사람들이 막 민주당 사람들이 나가라고 할 정도로까지 하니까 나는 뼛속부터 민주당이라서 안 나간다. 아마 그러면서 그때도 버티시고 이제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옛날부터도 이제 뭐냐면 분이 이제 목표가 이제 대통령이니까 네. 급을 대통령으로 딱 대통령 급을 만들기 위해서 대통령을 갈구네. 갈구지요. 아하. 난 얘들보다 나아요. 아니 이분보다 나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은연중에 나타내려고. 근데 그거 거기서 이제 자기 당 대통령 뭐 바깥 대통령 안 가리네. 안 가리죠. 왜냐면 본인이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피하 구별을 이 뭐냐면 나하고 가깝냐, 나라에 도움이 되느냐 이게 아군이고 거기에서 자기에 대해서 조금 옳은 소리를 하거나 아니면 싫은 소리를 하면은 바로 막 적군이고. 난리를 치고. 네, 적군이죠. 그러니까 이제 문 대통령도 이제 그거 부분 때문에 문 대통령 쪽에도 이제 그 문정우 씨 가지고 그때 이제 뭐 그랬고 지금은 또 이제 또 대상이 달라져서 이제 다른 분한테 이제 그러고 계신 거예요. 뭐 김건희 여사 특검하라, 뭐 윤석열 대통령 뭐. 아니 그러니까 본인부터 하면 돼 그냥. 본인부터. 예, 그냥 본인부터 하시면 돼 그냥. 네. 그냥 내가 죄 없다며. 그럼 죄 없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 저 같은 왜냐면 경우- 판사님이 네. 따로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검사가 구형만 하지 선고는 결국은 판사님이 하시니까. 그럼 판사님 앞에서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예전에 다 무죄로 나왔던 것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무죄로 나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피소드 듣다가 이제 제가 생각나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이제 그 2016년에서 17년 넘어가는 그 대선 경선에서 있잖아요. 그때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뭐냐면 제가 이제 이야기를 이제 오늘부터 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게. 네. 뭐냐면 이제 그러면 이재명 그 지금 시장이나 지사나 대표 뭐 이렇게 저는 그냥 이재명 씨라고 하겠습니다. 네. 예. 네. 저한테는 이제는 이재명 씨니까. 네. 그래서 이재명 씨는 어떤 생각이 갖고 계시는지, 네. 그 당시 이제 상황이 왜 지금 언제까지 흘러왔는지 그 부분을 네. 약간 그러면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저 2017년에 문재인하고 이재명하고 그렇게까지 이제 틀어주고 쌈박질이 날 상황이 아니었었던 것 같은데 왜? 흥분했어요 그때. 네. 막 이제 흥분하고. 네.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최초에 그때 이제 박근혜 대통령 이제 탄핵 전국에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제일 세게 깐 사람이 누구냐면 이재명이.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이 많이 전국적으로 더 알려집니다. 네. 막 이제 이름이 알려지고 막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문재인 캠프 쪽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막 전면에 나서서 하는 거를 조금 피했어요. 피했다고 보다도 어쨌든 한 발짝이 조금 늦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틈에 이재명은 막 탄핵하자고. 나가가지고 탄핵 전국에서 나가가지고 그냥 연설하고 거기서 그냥 진두지휘 하듯이 막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인기를 좀 끌었어요. 그때 이제 이재명 사이다 고구마. 왜 막 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 이분이 뭐 사이다는 뭐 조금만 먹으면은 뭐 몸이 안 좋다. 그다음에 뭐 고구마는 목 맥히다. 뭐 이래가지고 뭐 두 분이 유치하게 싸우고 서로 그랬잖아요. 뭐 그렇죠. 예. 아주 유치했죠. 예, 유치하게 막 싸우고 하셨는데 어쨌든 이제 이분들이 이제 그 이제 지지율이 그때 이제 문재인 후보가 한 지지율이 한 40% 정도 네. 때 나오고 2위가 안희정하고 이재명하고 거의 비슷하게 한 20%씩 네. 나왔어요. 네. 20% 거기서 이제 보합돼가지고 그러니까 안희정이 봤을 때도 후보가 되기 어렵다. 네. 문재인 그래도 너무 치고 나가니까. 네. 그래가지고 그때 안희정, 네. 그 다음에 이재명, 그 다음에 그 서울시장이었던 박원순,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철수? 예, 그때 이제 그래서 해가지고 4명이서 경선하자는 제안이 왔어요. 우리 그 이재명 쪽에 제안이 왔어요. 제안이 왔어요.
그때 저 안희정이 안희정이 제안했다고 들었어요. 아하. 그래가지고 이제 정진상이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정진상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그거 절대 응답하면 안 된다. 우리가 지금 백이 있냐 뭐가 있냐. 그다음 토대가 있냐.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우리가 편법으로 한다는 느낌을 주면 우리가 후보가 된다 한들 편법이 또 안 생기겠냐. 그때 무슨 수로 막을 거냐. 우리 정도로 가야 된다. 했더니 정진상도 그거는 동의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누구를 만났냐면 여의도에 남도 회관인가 식당인가가 있어요. 그래갖고 남도 뭔데 아무튼 거기 저기 그 국회의사당 그쪽 건너편 쪽 거기 이제 상가 있는데 그쪽에 이제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부산에 어떤 분 그래서 제가 그분은 제가 안 밝히고 싶은 게 이 사건하고 아무 관련이 없고 연관이 없는데 얘기 나올 그게 그렇죠. 어떤 그러면은 분? 네. 그분이 또 피해를 보게 그렇죠. 하면 안 되니까 네. 아주 유력한 분입니다. 언론에 나오시고 이제 유력한 분인데 이제 그분은 소개로 윤건영을 만났습니다. 네. 근데 윤건영 쪽에서도 이제 그걸 감지를 하고 있었어요. 안희정 쪽에서 그런다는 걸. 예, 그러니까 아니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 3, 4등, 2, 3, 4, 5등이 단일화. 아니 그러니까 후보 단일화를 네. 해가지고 문재인하고 다 이제 붙겠다. 네. 이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여기는 이제 누구랑 해야 돼요? 최성하고 문재인하고 둘이 해야 되는데 흥행이 안 되잖아요. 말이 이쪽은 안 되죠. 이제 흥행이 될 거고. 네. 그러면 여기 몰아가지고 이제 후보를 하자 이러면 좀 세게 나올 수 있잖아요. 이제 이게 걱정은 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걱정이 돼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그쪽 가서 그때 이제 윤건영한테 했더니 나하고 같이 69년 동갑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이야기하는데 역시 그 청와대 물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그 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 말도 굉장히 세련되고 지식도 많고 참 제가 볼 때는 여기 우리 시골에 있던 그 성남에 있던 우리하고는 좀 때깔이 다르다. 네.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그럼 벌써 이게 보자진부터 약간 레벨이 이렇게 차이가 좀 있네. 네. 내가 좀 우리가 뭐 정진상도 그렇고 김용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진영하고는 조금 더 세련됐다. 솔직히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또 솔직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뵈니까 사실 조금 우리가 준비가 많이 덜 된 것 같다는 건 생각도 많이 든다. 그리고 거기는 벌써 청와대도 갔다 오고 준비도 많이 됐는데 우리가 하겠냐. 그리고 이런 제안이 있었는데 그건 걱정하지 말고 우리는 정도로 갈 거고 문재인 후보랑 같이 경선할 거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앞에서는 이제 당당하게 2등인데 1, 2등이 경선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또 단일화 한들 효과가 있겠냐.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하면 안 하면 저쪽도 못한다, 그거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광은 팔 건 다 팔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문재인하고 하겠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걱정하지 마라. 그랬더니 고맙다. 하고 이제 이야기가 잘 되고. 어떻게 보면 안희정의 책략을 꼰질렀네. 그렇죠, 꼰질러. 그러면서도 뭐냐면 어쨌든 이제 다음에 또 이제 그 기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 잘하고. 그래서 이제 고맙다 그러고. 대신 우리도 이제 후보니까 최선은 다해야 되는 건 아실 거다. 우리도 정치하는 사람들인데 설렁설렁 할 수는 없다. 문 후보님이 되시겠지만 우리가 그래도 뭐 최선은 다해야겠다. 그랬더니 당연히 그러셔야죠. 그러면서 막 윤건영 씨가 여기까지 보면 신사협정 분위기인데.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지상한테 이제 그 이야기를 쭉 했어요. 이렇게 이제 정리됐고 그렇게 하면 되고 우리는 절대 나가서 우리의 정책을 이야기하고 이재명은 어떤 사람이고 이재명은 어떤 포부가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재명의 야망은 뭐고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의 정책은 이렇습니다. 그걸로만 어필해라. 절대 누구를 까거나 그 다음에 하지 마라. 하지 말자. 그렇게 얘기했더니 알겠다. 근데 방송 가가지고 문재인을 막 긁은 거야. 이분이. 문재인 쪽 통수 맞은 기분이었겠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
그거를 못 참는 거야. 아, 그래가지고 또 막 긁어버린 거야. 고구마네 뭐네 하면서. 예. 뭐 아들 막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 다 해버렸어. 문준영 긁어대고. 뭐 다 긁어댔지 뭐. 그런 의혹이 무슨 저기 있으신데. 그다음에 무슨 저기 그 뭐냐 그 기업들 네. 그 저기 그 세율 가지고 네. 그 부산저축은행. 아니요 세율 그 네. 저기 기업들이 내는 세 있잖아요. 그 네, 저기 법인세. 법인세 네. 법인 세율 가지고 막 이야기하고 막 그래가지고 문 대통령 막 공격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거 내용도 모르면서 이야기하냐는 식으로 막 그렇죠. 되게 뭐 무시한. 거의 무식하다 뭐 이런 식으로 네. 그 말만 무식하다면 안 했지 그냥 거의 그렇게 그렇게 깔아뭉겼죠. 이제 깔아뭉겼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감정이 안 좋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제 뭐냐면 이제 해경궁 네. 그거 터진 거야. 아.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거 이제 수사받고 네. 막 하게 되고 그 후폭풍으로 이제 친문들의 사실은 보면은 우리는 문재인을 도와준 그룹이 돼야 되는데 네. 거기서 그렇게 판을 엎어버리는 바람에 오히려 최고 역적이 돼가지고 네. 그냥 친문 그룹의 안전한 공격을 네. 받고 이재명은 절대 안 안 된다. 된다. 이게 이제 형성이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는. 근데 왜 그랬대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입을 누가 막냐 그러다 정상이. 정신상이. 그 입을 누가 막냐? 흥분해서 그러지 뭐. 아, 흥분해서. 약간 오늘만 사는 분이네. 아무튼 뭐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종합적인 계획에 있었던 게 아니었군요. 그게 전반적 큰 흐름은 그냥 참고 가자. 참고 가자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정책을 이야기. 우린 신인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일개 시장이잖아. 네. 그러면 이재명은 어떤 야망이 있고, 그다음에 이재명은 어떤 꿈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재명은 뭐를 꿈꾸는지. 그래서 뭐냐면 포스트 노무현으로 가고 네. 실력 있는 노무현. 응? 그런 컨셉으로. 옛날에 이제 그거 있잖아요. 뭐 노무현은 아마추어다. 능력이 없다, 아마추어다,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이재명은 이제 업그레이드 노무현 뭐 이런 컨셉으로 좀 만들어 보자. 네. 이제 이런 거에 이제 주안점을 두려고 그랬었는데 거기서 그냥 판을 엎어버리는 바람에 공격을 대상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경기지사 갈 때도 상당히 힘들었어. 나중에. 그쵸. 그거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전해철하고 전해철하고 했을 때 이제 전해철 쪽에서 그냥 줄 세우기 다 하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사실 막 되게 싸움이 굉장히 격화됐었죠. 경기도지사, 경기도 의원들 다 줄 세웠었죠. 전해철 의원이.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사실은 그때 이제 시장 됐을 때가 이명박 때. 이명박 때는 또 이명박 가고.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때는 박근혜 가고. 네. 그러니까 공격을 얼마나 받았겠어요. 성남시장이. 나는 그래서 성남시장 되게 높은 건 줄 알았어요. 경기도 갔더니 경기도 이제 우리가 갔잖아요. 경기도 가서 보니까 경기도 관내에 시장이 31명이야. 그 중에서도 우리가 성남시가 제일 크냐? 그것도 아니야. 수원이 더 크죠. 수원도 있지, 용인도 있지, 고양도 있지, 더 커요. 인구가 다 100만이 넘어. 그런데 나는 성남시장 엄청나게 높은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진짜 경기도만 갔더니 성남시는 보이지도 않아. 경기도만 가도. 예. 그런데 이 국가에서 볼 때는 어떻게 했냐고요. 지사도 아니고. 저걸 왜 시장이. 상대해? 그래서 근데 뭐 상대를 해주겠냐고요. 사실은 우리만 막 한 거지. 그런데 이번에 이제 노무현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제 붙었는데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대선 과정이나 이렇게 지금 그 얘기가 나왔는데 전 사실은 지금 난타전이었었던 거 좀 궁금하거든요. 어떤 게요? 해경궁. 해경궁 그 난타전. 아, 그때 이제 해경궁 문제가 네. 터졌어요. 네. 갑작스럽게. 네. 이제 터져가지고 그때 이제 그 해경궁 터진 게 계속 이게 사그라들지 않고 네. 일파만파 계속 되는 거야. 네, 일단 지금 해경궁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트위터 아이디 HK킴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정의를 위하여 이렇게 돼 있었는데 오만 그 문재인 욕을 다 해놨죠 이게. 네,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HK킴이 김혜경의 트위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이 문재인 쪽 사람들 일명 문파들이 해경궁
김씨 이렇게 네임을 짓고 이 트위터의 주인이 누구냐를 가지고 민주당 내에서 대논란이 벌어졌었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방어하려고 네. 이제 전략을 짜가지고 이제 방어를 하면 네. 다음에 또 다른 게 나오고 네. 또 다른 게 나와갖고 네. 이제 사실 방어가 쉽지가 않았죠. 네. 너무 트윗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최종 방어선은 뭐냐? 네. 문준용. 네. 부터 네. 나중에 이제 결국 이제 이 법정 이제 법까지 싸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 네. 그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너무 좋아요 리트윗 그리고 이제 내용에서 부부 아니면 알 수 없는 그리고 이제 리트윗한 그 시점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거 뭐야?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지금 나중에 이게 이제 저기면 그냥 거기다가 알아본다. 그 다음에 누군지 소유주 누군지 이제 확인한다. 막 그때 이야기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정진상한테 내가 이제 그거 나중에 그거 하면 어떡할 거냐. 네. 그랬더니 트위터는 절대 안 돌린다. 네. 그 검찰이 가도 네. 그거 누군지 안 가르쳐 준다. 네. 걱정할 거 없다. 근데 문제는 거기서 트위터가 안 알려줘도 본인이 막 질질 흘렸잖아 거기 트위터 내용에서. 아무튼 그런 문제가 있었죠. 아니 어쨌든 네. 그래서 뭐 이건 뭐 안 밝히는 거니까 어쨌든 이제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때 정진상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길래 네. 저는 이거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해경군 김씨 논란이 막 가다가 결국은 문준용 맞불이 돼 버렸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 그때 이제 여기서 이제 HK 킴에 관련돼서는 뭐 또 저쪽에서도 뭐 논란이 될 수 있으니까 지금 분명한 거는 문준용을 물고 늘어지는 그 과정에 대해서는 대표님이 얘기해 줄 수 있지 않아요? 그때 이제 뭐냐면 이제 그 안에서 네. 이제 전략 뭐 짜가지고 해가지고 하는데 네. 해경공 하면은 공격하면 우리는 문준용 공격할 거야. 네. 이제 이런 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게 결국은요 나중엔 지금 이 난타전의 결과가 HK 킴의 그 아이디의 주인이 누군지 공식적으로 밝혀지진 않았고, 네. 그리고 밝힐 수가 없어요. 네. 예, 왜냐면 이쪽에서 밝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저 상대 쪽에서 밝혀야 되는데 네. 그거는 이제 트위터 본사 가서 그걸 해결해야 되는데 그거는 아무도 안 열려주죠. 그러니까 정황만 있는 거지. 정만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문준용 같은 경우도 결국은 그 취업에 관한 논란이 결론은 그냥 무혐의 근데 이제 이게 처리됐죠. 이거와 비슷한 아이디가 네. 네이버에 네. 있었던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비슷한 아이디를 네이버를 네. 또 찾아가고 해보니까 네. 성남시청이 네. IP 주소가 나온 거예요. 네. 시청 쪽에서 네. 올렸다. 네. 그래가지고 경찰도 네. 이거는 수상하다. 네. 좀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죠? 이제 그때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뭐냐면 무조건 문준용이 네. 부터 해결해야 이거는 된다. 네. 이제 이걸 물고 늘어지니까 민주당 안에서도 이거 무슨 물귀신이냐.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같은 당내인데, 어쨌든 대통령한테 그렇게 하느냐. 네. 해가지고 하는데 여기는 뭐 대통령이 뭐고 필요 없어. 민주당이고 뭐고. 어쨌든 우리가 내가 살아야 돼. 되니까. 그때 그래가지고 아까도 이제 뭐 잠깐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뭐냐면 나가라 당해서. 네. 그랬더니 나는 뼛속까지 민주당이다. 네. 뭐 그랬던 거 아니에요. 예. 일명 이게 물귀신 작전 다른 말로 하면 우리 퉁치자. 지금 이제 상황하고 비슷한 거야. 어. 지금도 이제 뭐냐면 이제 이재명이 이제 공격받으니까 네. 저기부터 김건희 이야기 나오는 거야. 네. 김건희 뭐 이 도이치모터스 특검 뭐 이런 김건희 여사 특검 이거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죠. 왜?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네. 이재명은 뭔가가 또 나오면은 말이 계속 바뀌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스타일이 그래. 네. 그러니까 너무 좀 즉흥적인 게 있어서 네. 그래서 이제 실수를 한 번씩 하죠. 그다음에 이제 그때도 이제 뭐냐면 제가 이제 안에 있는데 자살약 먹었다 그래가지고 네. 그때 이제 김은혜 의원이 네. 그건 누구한테 들었어요? 했더니 갑자기 버버버버. 버퍼링 오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뭐냐면 이제 즉흥적이다 보니까 계속 이제 실수도 나오고 뭐도 하고 근데 준비를 해도 네. 준비를 나름대로 해요. 나름대로 하고 어떨 땐 유행 연습까지도 하고 네. 하는데 잘 안 돼. 네.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이분이 이제 살아가는 방식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생존 방식이 뭐냐면 네. 지금도 이제 뭐냐면 그 김건희 네. 저기 를 물고 늘어지는 거. 네. 김건희 여사 물고 늘어지는 게 이제 네. 물고 늘어져 가지고 이거 나 하려면 김건희 해. 네. 예전에는 문준영 해. 네. 나 하려면 해경공 하려면 네. 문준영부터 네. 해야 된다. 네.
그 불법 취업, 네. 불법 취업했는데 해야 된다. 네. 그게 사실은 공소시효도 지난 일이야, 그것도. 네. 그것도 공소시효도 훨씬 지난 일이야. 네. 그러면 수사를 하려도 살 방법도 없어, 사실은. 네. 그거 뻔히 모르겠어요? 네. 근데 해! 네. 무조건. 우리 하려면. 네.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서 얼마나 부글부글 끓었겠어요. 네. 근데, 네. 뭐 그런 거 안 한 것도 없어. 그리고 이제 어떻든 우리는 살아야 되니까. 네. 이제 그렇게 이제 했던 거고. 네. 그 다음에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항상 그 수법이나 패턴이 똑같아요. 그리고 그거는 옛날에 야당, 여당이어서가 아니라, 네. 공격받으면 무조건 적이야. 그리고 보면은 참 계속 대통령급만. 그렇죠. 대통령급은, 아니, 항상 그 상대는 대통령이어야 돼요. 네. 왜냐면, 그래야 꿈이 이제 대통령이니까, 네. 대통령급하고 놀아야 되죠. 근데 보면 여기서 이제 발생하는 일이 상대는 너무 같잖아. 네. 상대는 같잖아서 상대를 안 해주는데 네. 지지자들은 무서워서 상대를 안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렇게 연출을 하죠. 네. 만들어가죠. 그래서 이재명이 무섭냐, 이재명 무섭냐, 자꾸 이제 이런 걸 하고, 네. 이제 막 계속 이제 푸시업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급으로 이제 시각적으로 보이게. 예. 어떻게 보면 진짜 뭐 기초자치단체장하고 광역자치단체장을 거쳤지만 사실은 급도 아니면서 그랬던 거예요. 연출이죠, 연출. 이제 그러니까 꿈이 이제 대통령이니까. 근데 그게 또 나름 성공을 했어요. 나름 성공하죠. 왜냐면 그게 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러면서 이제 먹히더라고요. 팟캐스트를 제대로 활용을 했고, 그때 이제 뭐냐면 광고비도 이제 많이 활용을 했죠. 네. 예. 그리고 우군을 끌어들이는데. 그래서 보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기초자치단체장인데 대통령 물고 늘어지면서 결국은 팬클럽하고 그 팟캐스트 그쪽 팬들을 향해서 난리를 치면서 결국 그게 이제 손가역. 그 이제 이분이 특히 잘하시는 게 굉장히 잘하시는 게 이분이 냉장고 한 20년 쓰고 하시거든요. 네. 굉장히 이제 그 절약을 잘하세요. 네. 근데 남의 돈 잘 씁니다. 아. 예전에 이제 예를 들어서 네. 그 이제 사장이 유구한 저기 나가고 이제 나갔잖아요, 일찍. 나가니까 그때 기간이 얼마 남아가지고 네. 그거 뭐 하려고 뽑냐 내가 그랬어요. 다시 이제 공부낸다고 그러길래. 네. 그럼 뭐 하려고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월급 아깝잖아. 아. 그러더라고. 아. 이재명이. 월급을 줘야지. 월급이 나갈 돈이 있는데 네. 예산이 다 있는데 그 월급 아깝게 뭐 하려고 아끼냐 이거야. 한 명이라도 더 이제 들어오면 이제 자기 사람 우군이 챙겨줘야지. 생기는데, 우군이 생기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월급 아깝잖아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월급이 아깝다는 게 여러분 세금을 안 쓰겠다라는 게 아니라 세금을 써서 챙겨준다. 이제 그러니까 그런 돈들은 이제 뭐냐면 잘 활용해. 아.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광고비 같은 거 내 돈 안 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이제 활용해가지고 이제 우군들 밀어주고. 야.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대한민국 전체보다는 민주당 내에서 결국은 손가역, 지금은 이제 개딸, 전신 손가역, 현 개딸, 그리고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예. 그 당시에 이제 말하면 소위 이제 똥파리라고 이제 막 그러고, 예. 지금은 이제 수박이라고 그러고, 예. 막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공격 대상들이 뭐냐면 워낙 강성했어요. 예. 그리고 언론을 거의 여론을 잡고 있었어요. 예. 댓글 달면은 우리는 한두 개 달면 거기 한 900개가 달리니까 예. 상대가 안 돼요. 그거에 대한 답답함이 있었던 거지. 그래서 이제 손가역이 뭐겠어요? 손가락 혁명군 아니에요. 네. 손가락을 왜 쓰겠어요? 네. 컴퓨터 쳐가지고 이재명 아군돼달라. 예. 여론 조성해달라. 네. 그걸로 이제 손가역을 만든 건데 그게 이제 역효과가 나니까 네. 나중에 이제 없애. 예. 왜냐면 거기서 이제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좀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막 그래서 변질되고 막 이러니까 예. 부작용이 많겠네 그래갖고 그냥 아예 아무것도가라 해가지고 없애. 네.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요번에 이제 해가지고 이제 개딸 이제 생겨나니까 거기에 이제 좌표찍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나갖고 문파들이라던 거 그대로예요. 그대로 따라하는 거죠. 네. 그대로 답습이에요. 100%. 예. 네. 그러니까 옛날에 저기 그 못된 시어머니 만난 며느리가 못된 시어머니 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그 고참 험한 고참 만난 사람이 나중에 험한 고참 되잖아요. 예. 험한 문파 만난 개딸들이 험한 개딸이 됐네. 그렇죠. 맞아요. 아버지도 마찬가지. 아버지 생각나니까 또 갑자기 저기 해찬. 네. 예. 아니 난 진짜 제일 여기서 이 모든 과정에서 이제 그 제일 궁금한 게 이해찬의 등장이에요. 네. 사실 속된 말로 이재명 민주당에서 아무것도 아니었던 사람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그게 뭐냐면 이제 이재명이 제일 아킬레스가 뭐였냐면 옛날 정동영. 네. 정동영계가 이제 정동영 쪽에 어떻게 했냐면 싸움이 많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노무현 쪽하고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어요. 특히 유시민. 유시민하고 막 해가지고 막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다 보니까 정동영기로 이제 딱 찍혀가지고 그냥 낙동강 오리알인 거예요. 민주당 안에서는. 정동영은 점점점 추락하고. 예.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성남시장 그러면 계속 이제 그냥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쪽에는 이제 뭐 분당 같은 경우는 네. 거의 대구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분당에 누가 이제 출마한다고 그러는 사람 별로 없으니까 네. 거기서 이제 국회의원 출마하면서 네. 입지가 이제 좀 네. 만들어져서 이제 성남시장 도전한 거지. 네. 이제 그게 이제 계기가 됐듯이 네. 이제 이분이 이제 뭐냐면 뿌리가 약하다 보니까 항상 그게 이제 공격받는다고 우린 그것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가 없다. 네. 정치 아버지가 없다. 그래가지고 족보가 없다는 족보가 얘기야? 없다는 거지. 네. 아버지 없다. 아버지 없다는 그래서 게 족보가 없다. 애비가 없다. 애비가 아들도 없다. 네. 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아버지가 없어. 그러니까 뭐 고막 이제 뭐냐면 이해찬이 이제 아버지가 되기를 바랬지. 네. 근데 라인이 되나? 누가 이거 연결해 줘야지 되지. 아니 이게 라인이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누구냐면은 이제 지금 교도소가 계신 분. 워낙 많은데. 김만배도 있고 이화영도 있고. 이화영. 이화영. 이화영이 이제 이해찬 네. 라인이니까 네. 이해찬을 그 라인이니까 그 직계니까.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끌어들이려고 그러는데 네. 안 와. 네. 왜냐면 이화영이 네. 이화영도 자기가 움직이면 이해찬이 움직이게 되는 거니까 그게 조심스럽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발들이기가 쉽냐고요. 네. 그래서 이제 망설이는 거지. 네. 좀 망설이고 있는데 거기서 누가 등장하냐면 김만배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것도 김만배가 등장하는 거예요. 김만배가 예전부터 이제 뭐냐면 이화영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아하. 거기 성대 동문, 운동권 동문. 예, 성대 이제 동문이고 이제 같은 뭐 서거리였다 그러나 아무튼 그랬대요. 김만배도 운동권에서 수배됐었대요. 강원도 도망가고 그랬을 때 NL 예. 쪽 조직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도망갔다는 얘기 저한테도 했었어요. 네. 네. 그래서 도망가가지고 이제 뭐 저기 누구 만나고 했다 네.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그 이화영하고 이제 그래서 이화영 예전에 무슨 어디 강원도에 출마할 때 네. 국회의원 출마할 때 그때 가갖고 자기가 얼마큼 도왔고 뭐 이야기하고 돈을 얼마 썼고 뭐 이런 얘기를 다 그냥 훈장처럼 이야기를 했었어요. 아, 예. 오래된 관계구나. 예, 아주 오래된 관계죠. 네. 그건데 그러니까 누가 도왔겠어요. 이제 김만배도 이제 뭐냐면 자꾸 이제 이쪽으로 이제 들어오고 싶어 하고 공을 자꾸 세우고 싶어 하잖아요. 네. 직거래를 하고 싶으니까. 네. 제가 이제 하는 거에 항상 이제 좀 힘이 딸린다고 생각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하니까 이 이화영이 이제 이를 밀어줬다. 본인이. 네. 저는 이제 김만배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네. 야, 이화영이 그냥 갔겠냐? 내가 다 도와주지. 그래가지고 이제 정의상도. 아. 그래서 이 김만배는 사실은 보면은 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이 돕습니다. 그러니까 김만배가 보니까 네. 일단 성대 출신, 네. 성대 인맥 많이 활용하고 맨 처음에 시의원도 성대문 네, 썼을 때 시켰죠. 성대 인맥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법조 기자, 법조 기자에서 거기 이제 인맥들. 법조 기자 하면서 그 법조 인맥들 네. 그리고 다시 NL 운동권 네. 그거 하고 이걸 세 개를 다 이용해 먹는 거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분 그렇게 해서 이제 뭐냐면 나중에 이제 어쨌든 이제 그 들어와요 이화영이. 예. 딱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제 이해찬이 예. 이제 우리 그게 이제 되니까 예. 이해찬계가 된 거야. 아. 이재명이. 이해찬. 그래서 정진상이 우리도 아버지 생겼다 그러면서 그 정진상이 한 얘기예요. 예. 이재명이 한 얘기가 아니었구나. 아니고 아. 정진상이 예. 나한테 우리도 아버지 생겼다 그러면서 예. 야 우리도 아버지 생겼다 그러면서 막 되게 좋아했던 아. 엄청나게 좋아했어. 그 아버지 생기기 전에는 일명 애비 없는 자식들이었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그 후에 이제 뭐냐면 이재명의 입지가 네. 어느 정도 당내에서 좀 생기죠. 그렇죠. 이재명 진짜 애비 없는 자식이 취급 당했지 민주당에서. 네. 정동영 없는 정동영계. 네. 그러다가 이제 본인이 어느 정도 컸지만 그러니까 그 꼬리패 떼고 싶어갖고 네. 엄청나게 힘들었거든. 그러면서 이화영이 등장하면서 이해찬. 그러니까 2018년이 운명의 해네. 운명이에요. 2017년부터 해갖고 네.
그때 이제 뭐냐면 그때 이제 막 그 탄핵 정국하면서 예. 그때 이제 막 그 떠오르고 예. 하면서 이제 그거 이제 이미지 메이킹이나 그걸로 관련된 거 그다음에 이제 내 돈 안 들어가는 거 이게 저기 공약하는 거 내 돈 안 들어가는 걸로 공약하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능하죠. 네. 뒤에 있는 수습 같은 건 생각 안 해요. 네. 왜 그러냐면 사실 그렇잖아요. 인플레이션 올 게 뻔하거든요. 네. 그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냐면 이제 기축 통화가 아니니까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연방준비제도에서 네. 찍어내면 돼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금리 뭐 인상한다 하더라도 또 다시 이제 풀면 되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는 풀었다 쥐었다를 갖다가 할 수 있고 미국이 만약에 풀면은 다른 나라도 풀어야 되고 미국이 조이면 다른 나라도 조여야 돼요. 네. 그러니까 미국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아쉬울 게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파가 굉장히 세죠. 무조건 풀 수 없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국이 1% 올릴 때 우리나라가 0.5%만 올려도 되는 준비가 되면 오히려 우리나라한테는 호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걸 갖다가 같이 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이 올려야 되면 우리나라는 결국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것들은 상황들, 그 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분명히 올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이렇게 현금이 풀렸는데, 현금이 풀렸는데 어떻게 인플레이션이 안 오겠어요? 네. 그리고 사실은 그 팬데믹 딱 터지고 난 다음에 좀 현금 풀 때부터 네. 벌써부터 인플레이션 관련돼가지고 책자들이 쭉 나온 거는 네. 그럼 베스트셀러로 많이 올라갔잖아요. 인플레이션 관련. 그렇죠. 그거는 이미 경제학자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다 예측했던 부분입니다. 네. 그러면 정치권에서도 이 부분을 갖다가 심각하게 안 받아들였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받아들였어야 되고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논의들도 있었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은 다 배척되는 거죠. 왜? 당장 급하니까. 당장 그냥 매표. 아니, 당장 급하니까. 네. 뭐 다른 진영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거.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선점당한 게 50조. 네. 소상공인한테 50조 제공하겠다. 네. 그걸 갖다가 윤 대통령에서 들고 날 줄 모르는 거지. 먼저 공약? 치고 나간 거야. 공약으로 먼저 치고 나올 줄 몰랐다. 먼저 모르는 거지. 네. 한 방 맞은 거예요. 네. 여기서 뭐 몇 조 이제 이런 거 좀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통 크게 50조 뭐 이렇게 필요한 100조 뭐 나오니까 깜짝 놀라니까 여기서 안 따라갈 수도 없고. 우리도 받고 받고 레이스. 레이스는 못 하고 콜. 우리도 콜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거기서 이미 진 거예요, 사실은. 예. 거기다가 이런저런 문제들도 있고. 왜냐하면 그걸 먼저 선점했어야 되거든. 아. 따라올래 말래 했어야 되는데. 네. 근데 저는 또 이제 그 다음에 궁금한 게 이해찬하고 이화영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고 난 다음에 결국은 대북 사업도요. 이 라인이 주도한 거 아니에요? 이해찬 지금이 이화영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해찬이 아니 이화영이 이제 네. 사실은 이제 그 부분은 했고 그다음에 계좌가 건강한 건 상상일 때 그때 이제 북한 간다고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재명이. 네. 그러길래 이제 그럼 나도 가겠다 했더니 너 따라가려면 저기 이화영한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화영한테 얘기했어요. 이화영하고 독일 같이 갔다 왔거든요. 네. 그래서 독일 같이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화영한테 나도 이야기를 했더니 그 당연히 같이 가자고. 북한 같이. 근데 나중에 이제 북한에서 온 대답이 뭐였는지 아세요? 뭐예요? 북한 오는 건 좋은데 안전은 보장 못 한다 했어요. 씨. 안전은 보장 못. 뭐가 잘 새끼들이야? 그러니까요. 네. 그 안전 보장 못 한다는데 누가 북한을 가요? 네. 되게 황당한 애들. 예, 그때 그런 대답이 왔어요. 그래갖고 내가 안전 보장 못 한다는데 우리 직원들한테 네. 어떻게 가냐 그랬더니 못 가는 거죠. 어. 그럼 무산됐지. 야. 그럼 여기서 또 질문. 네. 김성태는 언제 등장하는 거예요? 김성태는 사실은 저한테는 모르는 일이에요. 당시에는. 네. 근데 이번 사건 터지고 나니까 원래 이제 김만배 씨가 이런 얘기는 좀 했어요. 이화영이 좀 있으면 죽을 거다. 죽는다라는 게 그 깡패들은 돈 받고 있다. 깡패들한테 돈 받고 있다. 네. 그 쌍방울 네. 깡패들한테 이화영 돈 받고 있어서 걔 뒤질 거야. 그 가까이 하지 말해 나보고. 이렇게 귀뜸하듯이. 김만배는 다 알고 있었네. 다 알고 있어. 여기서 보면 정보가 제일 많은 사람이 김만배야. 김만배예요. 김만배가 정보가 제일 많아. 예. 나중에 한번 이야기하면 깜짝 놀랄 일이 있어요. 나중에. 예, 나중에. 야,
재판 끝나고. 재판 때문에 제가 최소한 이제 증인 출석해가지고 법정에서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정도는 제가 이야기할 건데 아무튼 정말 깜짝 놀랐죠. 아마 이거 이야기하면 난리가 날 거예요. 몇 달 기다려야겠네요, 저도. 그러면 몇 달까지는 아닐 수도 있고요. 네. 아무튼 뭐 여러분들 커밍 순.